나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정말 많이 밟으려고 하시는데 또 다음번에 영상 촬영할 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 초보 운전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요. 번호판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초보 운전자분들이 번호판을 보게 되면 정말 살짝 터치하듯이 아기 피부를 살짝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반대편에서 오는 이 신호가 끝나면 아마 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밟아야 되나요? 속도를 10km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약 빠져나갈 때 횡단보도를 빠져나갈 때 신호가,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앞에 녹색 신호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속도를 10km까지 떨어뜨리잖아요. 10km까지 떨어뜨리고 살짝 굿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행하면서 이제 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은 사실 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정말 많이 밟으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안전거리만 유지가 된다 하면은 브레이크를 많이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악셀을 어떻게 밟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연동으로 갈 거고, 저는 10시 10분을 잡고 이제 앞바퀴가 유도 차선에 올 때 따단하고 악셀을 밟으면서 스르르, 핸들 좌회전, 우회전, 핸들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저는 악셀을 다 뗀 거예요. 지금 왜?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 커브 구간이잖아요. 커브 구간이니까 속도를 조금 줄여준 거예요. 자, 저는 우측 깜빡이를 넣고 오른쪽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게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살짝 떼고 악셀 지나가겠습니다. 신호를.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보시고. 자, 버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는 거 뻔히 보시고도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밟을게요. 저는 강하게 밟았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게요. 자, 아직 안 뗐습니다. 이제 살짝 뗐어요. 어때요? 앞으로 가죠. 우리 차의 앞범퍼가 앞에 있는, 우리 차의 범퍼가 앞에 있는 차 범퍼 밑에 부분을 살짝 가리려고 할 때 멈추면 돼요. 그러면은 공간이 한 차폭 정도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갈게요. 앞차가 멀어지죠? 그러면 우리도 악셀을 밟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자,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악셀을 저는 다 뗐어요. 앞에 있는 차들 다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저는 그냥 악셀을 떼고 발을 어디에? 브레이크에 올려놓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도, 안전거리만 유지가 되면은 사실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밟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앞에 차가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악셀을 밟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 브레이크 강하게 밟겠습니다. 신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떼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아직 떼지 않았습니다.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짝 뗐습니다. 가서 범퍼 밑에 부분, 우리 차 범퍼가 본네트 쪽이 가리려고 할 때 멈추면 됩니다. 발 모양이 사실 여성 운전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밟으세요. 일직선으로 브레이크, 그리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대부분 쩍벌이 되어서 운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쩍벌이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조금 다리가 이제 조금 긴 분들 있잖아요. 제 키가 186이거든요. 키가 186이다 보니까 의자도 저는 거의 대부분 뒤쪽으로 다 밀어요. 뒤쪽으로 다 밀고, 다리도 브레이크 이제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게 맞는데 남성분들은 쩍벌이 되기 때문에 축을 항상 브레이크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야 다리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발 모양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점점 편하게 이렇게 다리가 살짝 이렇게 탁 쪄버리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앞에 차 출발하는 거 확인을 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자, 우회전 신호 화살표 보이시나요? 우회전 신호를 따라갈게요. 앞에 있는 차분도 직진이시네요. 자, 이분은 자, 보세요. 따단 숄더 체크. 저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숄더 체크를 한다라고 할 때 옆에 창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아요? 뒷창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뒷좌석에 있는 창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각지대,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숄더 체크는 고개만 이렇게 옆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를 확실히 돌려서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잡겠습니다. 브레이크.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를 지금 살짝 뗐어요. 살짝 떼고 앞에 있는 차 이제 너무 빨리 떼주다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차 범퍼가 가리려고 할 때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영상 촬영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약간 오르막길에서 밀림 방지 기능이 없는 차량들은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초보 운전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에 차 출발하면 악셀에 발을 올리고 가속을 쭉 해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악셀을 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선은 어디 있어야 된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쪽을 보셔야 돼요. 어디? 뒷유리. 앞에 가는 차 뒷유리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멀리 보게 되고 신호가 이제 불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밑에 이렇게 번호판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초보 운전자분들이 번호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선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신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주행할 때 항상 어디를 봐야 된다? 앞에 가는 차 뒷유리를 봐야 된다. 이거는 정말 기억을 해주세요. 악셀을 살짝 뗐습니다. 지금 다시 살짝 밟았어요. 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 도로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면 브레이크에 발이 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은 고가도로 밑으로 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터널처럼 이렇게 밑으로 가잖아요. 그때 진입하기 전에 도로가 사라집니다. 운전자의 눈에서. 그러면은 항상 발은 어디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에 와 있어야 돼요. 겨울철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뭐 터널 안에 차가 막혀 있던 겨울이 아니더라도 정말 위험한 게 지하도로 있잖아요. 입구 쪽에는 차가 밀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앞에 차가 안 가서. 그때는 운전자가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시야에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도로가 사라진다, 차선이 사라진다 하면은 항상 발은 브레이크에 와 있어야 되고. 자, 저는 지금 발을 다 떼고 앞에 차가 이제 들어왔죠. 이제 악셀을 밟았어요. 살짝 악셀을 떼주고, 왜? 커브 구간이고 신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악셀을 살짝 밟았어요. 자, 이 살살의 기준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이제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살살 밟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살살 밟는 게 아니라 이제 살살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살의 기준은 정말 살짝 터치하듯이, 아기 피부를 살짝 터치하듯이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RPM으로 하는 연습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차선을 변경을 할게요. 뒤에 없으니까. 동일합니다. 멈추는 거는. 그래서 앞에 가는 차 안전거리 유지를 하고, 앞에 가는 차 뒷유리창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숄더 체크,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숄더 체크란 고개를 돌려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차가 사이드 미러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 룸밀러를 보면서,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뭐 사실 많이 크게 뭐 숄더 체크를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저는 숄더 체크를 자주 합니다. 진짜 휙휙휙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좌회전을 할 거고, 몇 차로예요? 1차로죠. 그러면 몇 차로로? 1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이 신호가 끝나면 아마 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뭐 항상 긴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서는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세요. 어디로 이제 신호가 순서를 보시면은 그것도 공부가 됩니다. 자, 저는 따단 가속하면서 스르르. 자, 이제 저는 사무실을 가는 길인데, 지금 대연동까지 가려면은, 사실 여기는 지금 뭐 택시도 세워져 있고 버스도 쓰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주정차가 뭐 오토바이도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처음부터 2차로에 붙게 되면 결국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저는 2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얼만큼 틀어야 되나요? 차선 변경할 때 지금 보셨나요? 정말 살짝 움직였어요. 살짝. 그래도 차는 움직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강하게 밟을게요. 더 밟을게요. 속도를 결국 20km 이하로 10km까지 줄여줘야 돼요. 10km까지 줄여줘야 돼요. 하고 살짝 떼고 브레이크.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는 속도에 따라서 강하게 밟고, 얼만큼 강하게 밟아야 되나요? 속도를 10km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약 10m에서 15m 전까지 10km로 떨어뜨려야 돼요. 속도를. 버스 한 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앞에. 그리고 10km, 한 10m는 어떻게 와야 되느냐? 브레이크를 다 떼는 게 아니라 살짝 떼고 앞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저는 또 우측으로 갈게요. 여기는 우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회전 신호를 따라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거기 살짝만 핸들을 양손으로 돌려주면 돼요. 자, 또 브레이크를 잡을게요. 멈춰 있기 때문에. 자, 10km 떨어뜨렸죠? 살짝 떼고 브레이크. 앞범퍼가, 우리 차의 본네트가 앞에 있는 차 버스 범퍼 밑에 부분이 가려질 때,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서 멈춰야 되나요? 10m 전인가요? 뭐 2m 전인가요? 1m 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차 본네트 끝부분이랑 범퍼가 이렇게 가려질 때, 그때 멈추는 거예요. 자,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죠. 좌측 깜빡이 놓고 실선 점선 구간에서 저는 들어왔습니다. 깜빡이를 끄고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있잖아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예정입니다. 밟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뗐습니다. 10km까지 이제 살짝 뗐어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살짝 뗐죠. 멈추고자 하는 곳에 왔었을 때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은 부드럽게 멈춥니다.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면은, 이제 신호의 기준이 있잖아요. 황색 불일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자, 대부분의 분들은 황색 불일 때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황색 불일 때 지나가는 거는 신호 위반입니다. 자, 신호 위반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자, 신호 위반의 기준은 진입하기 전 초록불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냐? 신호는 내가 이 교차로를 지나갈 때 신호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초록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입을 하고 나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신호 위반이 돼버립니다. 왜? 나는 분명히 진입 전에 초록색이었고 중간에 이제 바뀐 건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걸. 자, 지금 멈출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지금 초록불인 거예요. 초록불이에요. 그런데 교차로는 넓어요.
교차로가 넓은 상황에서 이제 초록불인데 공간이 차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진입하면은 어떻게 차가 이제 진입하면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차로를 멈춰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해요? 진입을 하려고 해요. 왜? 초록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꼬리 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의 기준은 진입하기 전 신호가 아니라 우리 차량이 그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횡단보도를 빠져나갈 때 신호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위반 카메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요. 왜? 그 말은 이미 황색불일 때 황색불인 걸 보고 진입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녹색 신호가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앞에 녹색 신호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가고 있다가 어떻게 밝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속도를 살짝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악셀을 밟아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라의 기준은 규정 속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전에 속도를 줄여주면은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제 사실 조금 급하게 멈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응 없이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범칙금이 날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저는 또 악셀레이터를 밟았어요. 살짝 뗐습니다. 왜? 앞에 차와의 안전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살짝 밟았어요. 안전거리만 있으면은 이렇게 악셀레이터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밟죠. 가까워지죠. 그러면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거예요. 또 살짝 떼고 앞에 차도 브레이크를 뗐으니까 그 다음에 신호도 보고. 이건 어떻게 아느냐? 계속 반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공식이다 답이 아니에요. 운전자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차가 차선을 바꿨죠. 저는 악셀을 살짝 더 밟았어요. 왜? 앞차와 안전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자, 신호 보이시죠? 그러면 혹시나 속도를 지금 이제 지나가겠다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위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0, 29, 28, 26.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살짝 떼고 다시 앞에 가서 브레이크. 지금은 제가 왜 브레이크를 살짝 뗀 게 아니라 지금은 방금 다 떼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길이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이게 내 바로 앞에 보면 이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평지인지 모르는데 멀리 보게 되면은 오르막길인지 표시가 잘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이제 밟고 있었으면은 차가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다 떼버렸어요. 이렇게 출발하죠. 악셀레이터 밟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자, 커브 구간이죠.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왜? 미리 속도를 줄여줘야 돼.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커브 구간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 더 전에 깔때기를 놓아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건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저렇게 바로 눈앞에서 저러는 거는. 자, 브레이크를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여기는 신호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조금 더 밟아서 속도를 확 줄일게요. 그리고 살짝 뗐습니다. 살짝 내리막길입니다. 여기는 속도가 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km, 10km까지 떨어뜨리잖아요. 10km까지 떨어뜨리고 살짝 뗐어요. 그리고 다시 더 가서
브레이크. 이렇게 발이랑 이제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발이 왔다 갔다 하지만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거리만 유지가 된다 하면은 이 악셀로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안전거리만 유지가 된다 하면은. 자, 저는 또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거지,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밟지는 않습니다. 자, 앞차가 출발하니까 저는 다시 악셀을 밟아서, 자, 이렇게 가다가 가까워지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봐요. 제가 지금 사실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쭉 악셀을 밟잖아요. 그러면은 앞차와의 거리가 만약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살짝 떼는 거예요, 악셀을. 그러면 우리 차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자, 지금 저는 다시 악셀을 살짝 밟았어요. 이럴 때가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 있는 차들이 갑자기 휙 들어오면은 중간에 가는 차도 휙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희는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잡을게요. 브레이크를 잡고, 아직 안 뗐습니다. 저는 아직 안 뗐습니다. 살짝 뗐어요. 다시 살짝 떼고, 자, 브레이크. 어때요? 주행하는 게 사실 브레이크 많이 밟고 악셀도 많이 밟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초보 운전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유가 있어야지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차선 변경을 할 때 제가 고개를 사이드 미러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갈 사각지대 때문에 이렇게 숄더 체크도 한다라는 거, 이런 걸 이제 꾸준히 보시면서, 사실 처음에는 어때요? 앞만 보기도 바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왼쪽 사이드 미러는 눈에 조금 들어와요. 근데 오른쪽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왼쪽도 보게 되고 오른쪽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숄더 체크예요. 고개를 돌려서 뒷좌석 창문을 보면서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전혀 쓸데없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굿드라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